기아 타이거즈가 2024 시즌 우승을 목표로 야심차게 영입한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가 KBO 리그 데뷔전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 구단과 팬들 사이에는 깊은 실망과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6승을 거둔 경력을 자랑하는 라우어는 기아 구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팀에 합류했지만 첫 등판부터 고전하며 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경기 내내 난감한 표정과 함께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깊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죠. 팬들 사이에서는 라우어가 실패하면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우승 도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우어의 첫 경기 부진이 단순히 그의 경기력 문제만이 아닌 구단 전력 분석팀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라우어의 투구 스타일과 구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력 분석팀의 판단 실수가 경기에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분석팀을 이끄는 팀장이 과거 배터리 코치를 역임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였던 김상훈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팬들의 분노는 이제 김상훈에게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우승을 위해 공들여 영입한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에릭 라우어가 KBO 리그 데뷔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며 팬들과 구단의 우려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 경기 내내 고개를 숙이며 라우어가 보여준 첫 인상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시즌 중반에 접어든 기아는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중심에는 라우어의 활약이 기대되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첫 경기는 그야말로 혹독한 데뷔전이었습니다. 에릭 라우어는 기아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투수를 필요로 하던 시점에 화려한 이력과 함께 KBO 리그에 입성했는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120경기에서 36승을 거둔 그는 특히 2022년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11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투구력을 과시한 바 있죠.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팔꿈치와 어깨의 부상 이력은 그의 구위와 구속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 올 시즌 트리플 A로 밀려난 라우어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KBO 리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아 구단은 라우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최대 $300,000를 투자해 그를 영입했으며 라우어 역시 KBO 리그를 발판으로 메이저리그에 재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죠. 이범호 감독 역시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라우어의 데뷔전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부족한 경기였습니다. 라우어의 KBO 리그 데뷔 경기는 지난 1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치러졌는데요. 라우어는 1회부터 포심 패스트볼로 최고 구속 151km를 찍으며 좋은 출발을 알렸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죠. 라우어는 1회 단 12개의 공으로 김지찬, 김원곤, 구자욱을 3자범퇴 처리하며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커터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회에도 커터와 포심을 많이 썼으나 2회부터 선두타자 강민호에게 홈런을 허용하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어진 투구에서는 수비 실책과 맞물려 3실점을 허용했는데요. 특히 커터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나 삼성 타자들에게 잘 맞아 나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3대3으로 맞선 4회에도 등판한 라우어는 박병호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허용한 끝에 결국 4회를 책임지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는데요. 2회부터 투구수가 불어났고 1회부터 힘을 많이 쓴 느낌도 있었습니다. 기아 벤치의 교체 타이밍은 적절해 보였지만 라우어로서는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자신도 만족하지 못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마운드를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날 89 이상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라우어의 투구는 결국 3.1이닝 만에 종료되었으며 그는 KBO 리그 데뷔전에서 7피안타 2피 홈런 4실점이라는 성적표를 남겼는데요. 그의 직구 평균 구속은 147km로 기대에 비해 나쁘지 않았지만 커터와 포심의 제구가 불안정했고 변화구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타자들에게 쉽게 공략당했고
경기의 흐름을 뒤집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죠. 라우어는 이날 포심 28개, 커브 8개, 슬라이더 1개, 체인지업 5개, 커터 32개를 던졌는데요. 라우어의 메이저리그 레퍼토리 또한 포심과 커터의 비중이 높았고 미국에서 던지는 것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단 구속은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지난 불펜 피칭 당시 최고 구속이 147km였는데 이날 라우어의 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1km까지 나왔죠. 평균 구속도 147km였는데요. 구속이 하락했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오히려 2023년보다 구속은 조금 더 좋았습니다. 비록 1, 2회에 힘을 많이 써서 3회부터는 구속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 있었지만 이는 컨디션이 더 올라오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 패스트볼의 위력도 괜찮았고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와 타이밍이 밀려 뒤로 나가는 파울이 많이 생겼죠. 라우어는 메이저리그 시절에도 포심의 위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 정도 힘과 구속이라면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팔 스윙도 빠른 편이라 타자들이 느끼는 체감 구속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커터도 던지는데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 이날 경기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트라이크와 볼의 편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제구가 좋지 않다고는 느낄 수 없었죠. 다만 사실점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포심과 커터 외의 변화구 커맨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커브와 체인지업을 던지기는 했지만 헛스윙 비율이 떨어졌고 자신 있던 커터가 피홈런으로 연결되기도 했는데요. 강민호에게 던진 커터는 높은 쪽에서 몸쪽으로 휘어 잘 들어갔지만 강민호가 잘 때려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박병호에게 던진 커터는 구속이 1, 2회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가운데에 몰렸는데요.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가도 칠 수 있는 타이밍이었을 정도로 명백한 실투였습니다. 그런데 라우어가 포심과 커터 위주의 피칭을 펼친 것이 전력 분석실에서 그의 투구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라우어는 미국 시절에도 9이닝당 피홈런이 팀 내 선발 가운데 1위였을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포심과 커터만을 던지던 시절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커브와 슬라이더의 비중을 늘리면 엄청난 삼진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날 라우어는 슬라이더를 1개밖에 던지지 않을 정도로 봉인시킨 모습이었고 커브 역시 8개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분석팀에서 라우어의 투구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바로 경기에 내보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분석팀을 이끄는 팀장이 과거 배터리 코치를 역임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였던 김상훈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팬들의 분노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상훈은 배터리 코치 시절에도 몇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그의 코칭 스타일과 전략적 판단에 대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력 분석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그의 판단력과 분석 능력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라우어의 부진이 그간 김상훈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기아 팬들은 그의 능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죠. 결국 라우어의 첫 경기 실패와 김상훈에 대한 불만이 맞물리며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구상과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팬들은 팀의 우승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김상훈의 존재를 꼽으며 그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한편 라우어의 다음 등판은 17일 잠실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기아가 현재의 부진을 극복하고 1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죠. 팬들과 구단은 물론이고 라우어 자신도 이 경기를 통해 첫 등판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KBO 리그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도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아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